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K리츠 위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06%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마이너스 2.42%를 기록했던 리츠 시장이 다시 일주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지난주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던 리츠 시장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배당락 여파로 낙폭을 키우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이리츠 코크랩, NH 오른 리츠, 롯데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이스 레지던스 리츠 등 여러 리츠들의 배당락이 있었던 지난 27일에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8.88%를 기록하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특히 이날 이제 배당락 1위였던 리츠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올해 한국 증시도 한 해를 마감하게 됐는데요. 아직 이 거래일, 오늘과 내일 거래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또 작년 말과 올해 말 K리츠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른데요. 작년 이제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리츠 시장이 하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리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리츠 주가는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요. 한 해 전체로만 보면 이제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9.30%에 그쳤습니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 분위기가 크게 엇갈렸고요. 상반기에는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이 7.70%를 기록했는데 하반기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추가된 하반기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5.35%로 부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 리츠가 동시에 유상증자 나서면서 수급 이슈가 불거졌고 전반적으로 리츠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단 3개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한 해 동안 21.78%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SK 리츠가 15.58%,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3.8%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18개 리츠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42.91% 하락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올해 상장했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상장 후에 32.66%나 내렸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시장의 우려를 키웠던 하나 리츠도 28.28%나 하락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와 증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올 한때 2,800선을 넘었던 코스피도 현재 2,400선을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제 한국 증시와 한국 리츠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지난주 시장에서 이제 주목했던 특별한 거시경제 이벤트보다는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FOMC 연방공개시장 회의에서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당초 예상보다 완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6월 이후로 처음으로 4.6%를 돌파했습니다. FOMC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에 머물러 있었는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다소 이제 수그러들면서 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3개 리츠가 상승하고요. 7개 리츠가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이제 KB스타 리츠, SK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입니다. 각각 5%대와 4%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들 리츠들은 최고 낙폭이 컸던 리츠들이고 또 지난주 특징은 낙폭이 컸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는 NH 오른 리츠로 한 주 동안 3.72%를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 JR 글로벌 리츠, 이스 레지던스 리츠, 이리츠 코크랩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모두 지난주에 배당락이 있었던 리츠이고 배당락일이었던 지난 27일 하루 동안에만 이들 리츠들은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상장 리츠들 자산 편입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지스 밸류 리츠도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신규 자산 편입했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는 이제 오피스 중심의 전략을 취한 리츠인데 올해 이제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역 더 에셋 입찰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이제
삼성 SRA 자사운용과 경쟁을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됐고, 또 이렇게 또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에 투자를 하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스 밸류 리츠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교직원 공제회의 장기 지분형 펀드와 손을 잡고 이제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를 인수를 하는데요. 총 4천억 원에 이제 3.3제곱미터당 2,301만 원 수준의 인수를 합니다. 네, 총 에쿼티 1,770억 원 중에서 이제 1,239억 원을 교직원 공제 장기 지분형 펀드가 이제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를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가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배당률이 소폭 상승하고, 또 이제 아울러 오피스 비중을 기존 73.7%에서 75.9%로 높인 동시에 도심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판교 지역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자산 편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에서는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이제 밸류 리츠 장기 시장 뷰, 그리고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 대형 자산 JV 편입 전략에 맞춘 자산 편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 밸류 리츠는 이제 도심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량한 오피스 빌딩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와 조인트 벤처 구조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상으로 K리츠 리클리 전해드렸는데요. 올 한 해 상당히 이제 리츠 시장 기대와는 다른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고, 실제로 상반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여러 리츠들이 동시에 유중에 나서면서 우려가 커졌고, 그 바람에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상당히 컸던 한 해인데요.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AMC도 힘들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한 해였고, 내년에는 좀 더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